네, 안녕하세요, 다니님.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영정보학과를 나왔는데요.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게 경영학이랑 정보 시스템학을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야를 전공을 하면서 이제 정보 시스템학이 저랑 더 잘 맞고 제가 또 잘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4학년 1학기 때 이제 과기부에서 하는 ICT 학점연계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거기 글로벌 과정에 선발이 됐고 그걸 통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뉴트라 그룹이라는 작은 이커머스 회사에서 개발자 인턴으로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선발해 주셨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 학과에서 개발을 배우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깊게 배우지는 않고 그래서 저도 사실 개발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회사랑 컬처핏이 많이 맞았던 것 같고 그 회사에서도 이제 컬처핏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턴 자리이기도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인턴 자리이기 때문에 개발 역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컬처 핏을 더 많이 봤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렇게 입사하신 미국의 실리콘밸리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하셨을까요? 그곳에서는 이제 그 회사에서 쓰는 ERP 시스템이 따로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작은 컴포넌트를 개발을 한다거나 아마존 API랑 연결을 한다거나 뭐 그런 업무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커머스에 대한 개발은 경험을 못 해보셨을 텐데 네. 실리콘밸리로 가신 다음에 처음 커머스에 대한 개발을 경험해 보신 거죠. 네, 사실 전에도 개발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학교에서 그냥 개발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하고 배운 정도가 다였고 이제 개발도 이커머스 산업도 그 회사에서 처음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업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영어도 저는 괜찮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이제 총 인턴 기간이 1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반년 정도는, 알아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귀가 트이기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말은 잘 못했었고, 이제 나머지 3개월 정도는 말까지 이제 조금 잘 하게 됐었는데, 네, 힘들었죠. 네. 그럼 이렇게 1년간의 미국 인턴십 생활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네.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바로 졸업하시고 취업 준비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때 이제 한 학기가 더 남은 상태였는데, 이제 한두 과목 정도만 더 들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년 동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개발자로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다 보니까 되게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맞닥뜨리는 순간이 되게 잦았고, 또 다른 인턴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컴공을 졸업한 친구들이었어서 이제 그 친구들과도 비교했을 때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컴퓨터 전공 수업들을 찾아서 한 학기를 꽉 채워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게 인턴십을 최대한 이제 학교 생활 중에 빠르게 한다면은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무 역량이 모자라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다시 학교에서 과목 수강이나 프로젝트나 클럽 활동을 통해 가지고 보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졸업학기에 이제 인턴십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방학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인턴십을 빨리 하시면은 지금 시청하시는 취준생분들도 내가 어떤 부분에 실무 역량이 더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고 그 부분을 이제 핀포인트로 찝어가지고 학교 과목 수강이나 과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보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시면 이렇게 학교에서 다른 보충 학습을 통해 가지고 스펙을 쌓으신 다음에 MXN 커머스 그룹으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때는 어떻게 취업을 하셨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회사가 이커머스 회사다 보니까 그때 경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었던 생각도 컸고, 그리고 영어로 업무하는 환경에도 계속 노출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곳에서 하신 실무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로벌 통합 쇼핑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API 구축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시보드 같은 것들, 네, 그런 거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많은 스펙을 쌓고 취업을 한 거라 가지고 훨씬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곳에서 면접을 볼 때 좋게 봤던 것들은 외국에서 근무했던 것들을 되게 좋게 봐주셨는데, 저희 팀의 외국인이 이제 반 이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소통이 원활한 사람을 찾고 있었고, 또 같은 이커머스 회사에서 일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7개월간 근무를 하신 다음에 음. 바비디라는 회사로 다시 이직을 하셨어요. 네. 이직을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이직을 제가 마음을 먹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 바비디에 2명의 코파운더가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최정선님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미국에서 인턴을 할 때 당시에도 알고 지냈던 분이세요. 저희 인턴십의 멘토님의 지인분이셨고, 정선님은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미국에서부터 사이드 프로젝트로 밀포워드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을 하고 계셨고, 제가 거기에 개발자로 발론티어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연이 닿아서 이제 연락을 종종 하고 지내다가 MXN 커머스에서 다니고 있는 중간에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밀포워드에서 일하는 거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이번에 회사를 창업을 할 건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저는 덥석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MXN 커머스에 다니셨을 때 좀 업무적인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네. 이거는 회사 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 한국형 스타트업이랑 미국형 스타트업 문화 간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MXN 커머스에 다니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저한테 주어지는 업무들이 굉장히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그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프로젝트에 반영이 크게 된다거나 하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 바비디에서 일할 때든 아니면 미국에서 인턴십을 할 때든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정의를 하는 거, 그리고 뭐 스코핑하는 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 사원이 다 같이 의견을 내고, 또 그런 의견을 낼 때 뭔가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MXN 커머스에서 일할 때 아쉬웠던 부분들을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네, 바비디에서도 이제 풀스택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셨어요. 네. 사실 개발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뭐 백엔드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 프론트엔드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는데 풀스택을 계속해서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인턴을 할 때부터도 그때도 풀스택 엔지니어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이제 업무가 주어지니까 그냥 했었고 약간 그랬었는데, 제가 밀포워드를 하면서는 거기서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만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 쪽만 만지다 보니까 백엔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블랙박스처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확실히 양쪽 다 하는 게 더 잘 맞고 흥미 있어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그 뒤로는 네, 풀스택 엔지니어 위주로 많이 잡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비디에서는 풀스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계신데 네. 구체적인 실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바비디에서 하고 있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바비디를 한마디로 하면은 AI계 식약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커스터머들이 저희한테 본인들의 AI 모델을 이제 맡겨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저희 앱을 통해서 일반 유저들한테 이제 배포를 해요. 그러면은 유저들이 쉽게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해서 모은 정보를 가지고 저는 이제 커스터머 플랫폼에 이제 커스터머들을 위해서 더 나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뭐 대시보드라던가 아니면은 그 AI 모델이 잘 검증하지 못한 그런 실패 케이스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야근이 굉장히 많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실제로 야근 많이 하시나요? 야근은 저희 회사에서는 야근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저희한테
바뀌시는 것 같아요. 야근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하게 되는 거고, 일이 적으면은 일찍 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하는 걸 안 좋아해서 빨리 끝내고 빨리 가는 편이에요. 아, 네, 그래서 한 달에 제 기준으로는 2-3번 야근을 하나요? 근데 또 다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남아있는 분들도 네, 종종 계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업무를 전달해 준다기보다 목표를 전달해 주니까 그 목표에 맞게 자기가 시간을 활용해서 쓸 수 있군요. 맞아요, 네. 자, 지금도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계신데 대기업에도 개발자를 굉장히 많이 뽑잖아요. 네. 대기업 개발자에 비해서 스타트업 개발자의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대기업에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점들은 이제 특히 제가 다녔던 그런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제가 내는 의견이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반영되는 부분도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내가 회사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오너십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대기업에 비해서 단점도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잡혀 있지 않거나 없거나 하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잘 맞아서 좋았지만 또 그런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의 커리어 플랜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의 앞으로의 커리어 플랜은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 마음 가는 대로 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 더 구체화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개발자로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은 저는 확실히 한 가지 분야만 깊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분야를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에 더 흥미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잘하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테크 매니저로서 이제 경력을 더 쌓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